안녕하세요, 모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8일. 이번 영상에서는 루시드와 니콜라 둘 중에 어떤 전기차가 더 나은가 라는 기사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모틀리 풀 기사고요. 작성일자는 9월 17일. 자, 키포인트. 루시드와 니콜라는 생산량을 줄여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고 주가가 폭락했다. 두 주식은 단기 세일즈와 관련하여 여전히 비싸 보인다. 이 전기차 주식들이 다른 전기차 주식들에 비해서 몇몇 역풍을 맞았다. 자, 본문입니다. 어떤 전기차 주식이 더 빨리 주가를 회복할까요? 루시드와 니콜라는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두 전기차 회사입니다. 두 전기차 회사는 초반에는 투자자들에게 발표회를 하며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만 상장 후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니콜라와 루시드는 초기 스펙 합병보다 가격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어떤 주식의 매수를 생각해야 할까요? 루시드가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루시드는 럭셔리 세단으로 데뷔했고 루시드 에어는 1회 충전으로 520마일 주행이 가능하고 테슬라 모델 S보다 100마일 이상 주행 가능합니다. 자, 100마일이면 160km. 루시드 CEO 피터 롤린스는 2009년에서 2012년까지 테슬라에서 일했었습니다. 루시드는 특히 테슬라보다 더 부유한 고객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에어는 87,400달러에서 시작하고 그랜드 투어링 모델은 154,000달러에서 시작합니다. 합병 전에 루시드는 2022년에 2만 대를 납품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만 2월에 생산 가이던스를 12,000대에서 14,000대로 줄였다가 8월에는 6,000에서 7,000대로 바꾸면서 비이상적인 공급망과 물류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루시드는 최근 어닝에서 37,000대 예약을 받았다고 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35억 달러입니다. 2021년에는 125대만 납품했고 2022년 상반기에는 1,039대 납품했습니다. 그러므로 루시드는 2022년 하반기에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6,000대 납품하는 것도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루시드 아리조나의 AMP 1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34,000대이고 2단계 확장으로 연간 생산량을 9만대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생산 가능량이 증가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니콜라가 투자자들에게 다시 믿음을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인가? 니콜라는 배터리 전기 자동차 BEV와 수소 연료 전기차 FCV의 운송 트럭을 생산합니다. 상장 전에 니콜라는 2022년까지 BEV 600대, 2022년 BEV 1200대를 생산한다고 했고 2023년에 FCV를 납품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니콜라는 2021년 말에 파일럿 프로그램용으로 첫 두 대의 BEV를 납품했었습니다. 니콜라 설립자 또한 CEO인 트레볼 밀턴은 사기죄로 기소된 후 작년에 사임하였습니다. GM은 이전에 니콜라 지분 11% 득했고 커스터머 페이징 배저 픽업 트럭을 만들 계획이었고 2020년 11월 전체 포지션을 청산하고 프로젝트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 더 알아보면 사기 논란에 휩싸인 미국 수소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는 SEC에 벌금 1억 2,5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은 트레버 밀턴, 니콜라 전 최고 경영자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 회사 기술과 전망을 부풀려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미국 시장 감시단체는 회사 설립자이자 전 CEO 밀턴이 투자자들에게 자사 제품의 기술적인 능력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었고 회사 생산 능력, 주문 번호 및 재무 전망에 대해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밀턴은 자사 독점 기술이 실제 다른 회사에서 구매한 혐의를 포함해 회사를 복잡한 사기로 비난한 연구 보고서가 처음 등장한 후인 지난해 사임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 글로벌 이코노믹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니콜라는 사기 혐의가 있었다.
알아두고 니콜라는 52대의 BEV를 2022년 상반기에 납품했고 올해 300에서 500대를 제작하는 것이 진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BEV 500대 이상의 주문을 받았고 아리조나 공장 생산 능력은 2500대입니다. 공장을 2단계 확장으로 해서 2023년 초까지 2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얼마나 많이 하락하였나? 루시드는 2021년 2,700만 달러 수익을 거두었고 45억 5천만 달러 충격적인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1억 5,500만 달러 이익을 거뒀지만 아직도 11억 6천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6천만이네요. 11억 6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루시드가 올해 6천에서 7천 대를 만들 거라고 추정한다면 분석가들은 758만 불의 수익을 거두고 순손실은 16억 3천만 달러로 예상합니다. 루시드는 2분기 말로 단기 투자금 11억 4천만 달러와 함께 아직 현금과 그 외 자산으로 31억 6천만 달러를 가지고 있지만 루시드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돈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초 대조표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믹스드 쉘프 오퍼링으로 80억 달러를 조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니콜라는 2021년에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었지만 순손실 6억 9천만 달러를 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1,700만 달러 이익을 내었지만 아직도 3억 2,600만 달러 순손실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2분기를 현금과 그 외 자산으로 5억 2,900만 달러가 있다고 하고 마감했습니다. 만약 니콜라가 올해 납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분석가들은 1억 1,100만 달러의 수익을 달성하고 니콜라는 앞으로 주식 판매로 4억 달러를 조달하려고 합니다. 평가와 의견. 두 주식은 합병 후 하락한 상태에도 여전히 비싸 보입니다. 루시드는 올해 판매의 37배에 거래되고 있고 니콜라는 올해 판매의 21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주식들의 PSR, 즉 주가 매상 비율은 그들의 생산량을 증대하면서 가라앉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납품 지연은 장기 전망을 누그러뜨리고 합병 전의 평가를 잊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 어떤 주식도 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제가 한 가지 고르면 저는 더 매력 있는 루시드를 고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루시드를 고른다고 했네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기다렸다가. 자, 그러면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이제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더 관망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기자는 뭘 한다고 했냐면 관망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매수할 때가 된다면 루시드를 산다고 했었는데 루시드 차트로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고가가 7.28%까지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1.88로 정마감했네요. 지난 차트 분석 영상에서 제가 근데 이대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나 긴축 등 여러가지 매크로 이슈를 볼 때 하락을 염두해 둬야 된다고 했었는데요. 이날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페덱스가 실망적인 어닝 발표를 해서이죠. 그리고 페덱스 CEO가 지금 경기 침체를 내다봤고요. 페덱스가 어떤 업체입니까? 물건을 실어 나르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래도 지금 DHL하고 페덱스하고 두 개가 이제 대기업인데 물류 대기업인데 그 중에서 이 페덱스가 화물을 실어 나가는 양이 적다고 하는 것은 즉 침체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는 뭐 경쟁사가 되게 잘 해가지고 페덱스의 물량을 좀 뺏어가거나 했을 수 있는데 잠깐 관련 기사를 살펴보자면 페덱스 주가는 페덱스가 글로벌 수요 둔화를 언급하고 나서 엄청나게 하락했다. 그래서 금요일에 21% 하락했고요. 세계적인 산적 부족
따라서 비용 절감 방법을 모색을 했고, 페덱스는 90개의 사무소를 닫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페덱스 CEO가 세계적인 침체를 경고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생산량이 50대 정도가 나온다라는 루머로 인해서 상승을 잘 하던 루시드가 5일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간 거죠. 그리고 이 긴 꼬리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매도세가 심하다. 그래서 이제 긴 꼬리가 두 개나 나왔으니까 곧 하락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5일선을 지금 주가가 내려갔고 긴 꼬리가 두 개나 만들어졌으니까 매도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거는 단지 제 생각일 뿐이고 그냥 투자에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데드크로스를 만드는지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현재 이렇게 흑선병이 나오고 또 이렇게 MACD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에서도 하락으로 가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좀 하락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루시드와 니콜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네오선이라는 기자가 어떤 주식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